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노르크로스라는 작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도시인 애틀란타와 가까워서 그곳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노르크로스는 대도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집값도 저렴하고 치안이나 도시 환경도 꽤 좋았기에 조지아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16살 수자나 모랄레스는 엄마 마리아와 계부인 레오, 두 명의 언니인 제스민과 칼리사와 함께 지냈지만 그중 둘째 언니인 제스민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수자나는 메도우 크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생이었습니다. 뛰어난 치어리더였으며 다른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생 중 하나였죠. 그리고 매우 친절하고 착한 성격으로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하였죠. 게다가 음악적으로 꽤 재능이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보이스, 기타와 우쿨렐레 모두 연주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는 걸 즐겼습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경, 수자나는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엄마와 일하러 간 것은 여름방학이었고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한 뒤 오후 6시쯤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파란색 청바지, 노란색 탱크톱, 흰색 크록스를 신고 말이죠. 그 친구는 수자나가 살고 있던 산타애나 드라이브에서 약 1.6km 떨어진 스털링 글렌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자나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엔 엄마에게 곧 집으로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오후 10시쯤에 친구의 집을 나와 귀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자나는 오래 걸려도 20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초조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하지만 수자나의 언니들은 내일 아침이면 꼭 연락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눈을 좀 붙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났죠. 그렇지만 여전히 딸은 집에 없었고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자나의 언니들도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인지하였죠. 아까 보신 것처럼 수자나는 어디를 갔을 때 틈만 나면 엄마에게 문자를 하여 상황을 알려주던 아이였으니까요. 몇 시에 도착했고 몇 시에 집에 갈 거고 얼마나 걸릴 거고 등등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10대 여자애들이 흔히들 가는 술을 마시는 파티에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정해놓은 규칙을 매우 잘 지켰다는 말이었죠. 가족은 결국 수자나로부터 연락이 온 지 거의 12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귀넷 경찰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신고 전화를 받고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실종으로 간주하려면 최소 48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10대 여자애들이 종종 남자친구와 가출을 하거나 파티에 가는 일 등을 예로 들면서요. 그런데 이런 귀넷 경찰국의 반응을 봤을 때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른 사건에서 접했던 다른 경찰은 실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48시간이라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귀넷 경찰국에선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네? 이 부분은 경찰국장이나 신고를 접수한 수사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부분을 마주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내더군요. 히스패닉 여자아이가 아니라 백인 여자아이였다면 당장 수사에 착수했겠지. 아마 귀넷 경찰국에서도 이런 생각으로 48시간이라는 규칙을 적용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길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수자나의 가족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36시간이 더 지나기 전까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길 기도하는 방법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지만 경찰의 도움 없이 실종된 수자나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자체적인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를 물었고 동시에 SNS에도 게시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매우 다행히도 한 친절한 사람은 오후 10시 이후 수자나가 자신의 동네로 걸어가는 것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인 위치는 그녀의 동네에서 1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그래서 가족은 수자나가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갈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나 파티에 가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 영상을 들고 경찰에게 보여주며 틀림없는 실종이라고 주장했지만 귀넷 경찰국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거참, 48시간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러네 아줌마. 요즘 여자애들이 TV나 SNS 보고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신고 들어오면 10건 중 10건이 다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리시라고요. 이 대사는 제가 지어낸 것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맥락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자신들과 실종된 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본 가족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SNS를 통해 귀넷 경찰국에 이런 안이한 대처를 비판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서 공개된 수자나의 휴대폰 GPS 기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경찰이 조사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기록을 보기 전에 이 지도로 친구의 집, 수자나의 집 위치를 보죠. 동쪽에 친구의 집이 있고 서쪽에 수자나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갈 때 쓰이는 도로인 싱글턴 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에 따른 위치를 보도록 하죠. 오후 10시 7분부터 10시 21분까지의 기록으론 싱글턴 로드를 따라 걸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친절한 사람이 보내준 CCTV도 이 싱글턴 로드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었죠. 틀림없이 해당 시각엔 귀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21분부터 10시 26분, 즉 마지막으로 기록된 위치는 생뚱맞은 곳이었습니다. 스티브 레이놀즈 블리바드 근처에 있는 오크록 트레이스였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 1, 2분 만에 1.2km나 떨어진 곳으로 간 것이었으니까요. 거의 100m를 10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뛰어간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16살 여자아이가 사거리 신호가 있는 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차를 타고 갔다는 말이 될 텐데 싱글턴 로드에서 수자나는 틀림없이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을 탄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하여 저곳으로 데려갔다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크록 트레이스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본다든지 하는 액션도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자나의 가족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종 사건이 계속 언급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모든 단서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단지 가출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에게 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몇 방송사가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연락이 온 방송사는 텔레문도 애틀란타였습니다. 방송사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송사는 애틀란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스페인어 뉴스 채널입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을 위한 방송 채널이죠. 히스패닉 가정이었던 수자나의 가족이 알리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자나가 실종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을 때 연락이 와서 정보들을 수집해갔고 이틀째에는 실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이 소식은 빠르게 퍼뜨릴 수 있었죠. 가족은 SNS에 계속 실종 게시물들을 올렸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틱톡 유저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가고 그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제 경찰이 수자나 실종에 대한 수색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줄 것임을 희망하였죠. 하지만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요? 8월 29일 월요일, 귀넷 경찰국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집한 단서로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니 시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죠. 하지만 그 공식 발표에서는 꽤 이상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모든 실종 아동은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로서 수자나가 특정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징후가 없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납치 및 감금이 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보면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SNS와 언론사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이었을 뿐이고 자신들은 수사를 하는 척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굳이 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귀넷 경찰국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 공식 발표 바로 다음날 수자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인 언니 제스민은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신뢰성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생각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It's frustration of not knowing where she is, not knowing anything, you know? Like, all I ask sometimes is just, I just want to know where she's at so I can get her. For more than 1 month, Jasmine Morales has been praying for her younger sister's safe return home. Something happened in between the place that we got the camera footage from and our neighborhood, and that's like a minute apart. So something happened in that little minute, and we just haven't been able to figure out what happened. Gwinnett County Police initially considered Morales a runaway, but tell 11 Alive it has exhausted all leads and now needs the public's help. It adds that there's no indication the teen is being held against her will, but her sister thinks otherwise. So we know that she's not out there because she wants to be. She will never do that. I mean, it's been over a month. It would have been like, so she would have contacted like her boyfriend, my mom, me, or at least. 다음 몇 달 동안은 새로운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밝았지만 수자나를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대중이나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이 기간 내내 가족은 단 1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른 주에서 온 정보까지도 모든 종류의 단서를 쫓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단서들은 한계에 봉착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가족이지만 그들도 결국엔 사람일 뿐이었기에 다가온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시점에 가족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력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했을 텐데 반대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청한 건 수자나의 DNA 샘플과 치과 기록들이었습니다. 보통 치과 기록과 DNA 샘플의 요청은 누군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때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가족은 이제 실종자가 아닌 시신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며 더욱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3년 2월 6일 월요일 누군가가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나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노르크로스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귀넷 카운티와 베로우 카운티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경찰은 시신의 훼손 상태로 인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누군가가 살인을 한 것인지까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최초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방송사는 여기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수자나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으며 언젠가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다음날 해당 신원을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은 추가 단서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총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시신의 외관으로 봤을 때 총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죠. 물론 부검을 통해 자세한 건 알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상한 건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8일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수자나이며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가족과 그녀의 안전을 희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희망 안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가족은 특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족과 경찰이 주목한 건 그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자나는 살아생전 적을 만들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친절했으니까요.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어린 여자애를 죽였던 것이었을까요?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총의 일련 번호를 바탕으로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조회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노르크로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도라빌의 경관이자 전직 군인인 22세의 마일스 브라이언트였죠. 범죄 현장 근처에서 같은 경찰의 총을 발견하는 건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넷 경찰국은 도라빌 경찰국에 연락하여 해당 총기에 대해 문의했고 그러자 27일 오전 11시에 해당 총기가 도난당했다며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27일 오전 11시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27일 오전 9시는 수자나의 가족이 12시간 동안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27일 오전 11시는 수자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고작 2시간 뒤인데 마일스 경관은 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갑과 군인 신분증까지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귀넷경찰국 형사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마일스의 총과 소지품을 훔친 사람이 수자나를 납치 및 살해한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을 테니까요. 그는 실수로 트렁크를 열어두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물건들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귀넷경찰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마일스의 집으로 가서 단서를 모으고 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던 중 현재 스털링 글렌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단지를 지키는 보안 담당관으로서도 일하고 있었죠. 스털링 글렌 아파트라면 수자나가 실종된 날 놀러갔던 친구의 집입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아파트에서 수자나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귀넷경찰은 마일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2월 13일 시신 은폐 및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살인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일스가 수자나의 나체 시신을 습해버렸고 차량이 도둑 맞았다고 신고한 건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왔고 그의 차량도 압류되어 경찰국으로 견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연하게도 수자나의 장례식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자신들을 처음부터 크게 도와줬던 텔레문도 방송사의 장례식 촬영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의 체포 직후 마일스가 근무하고 있던 도라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라빌 씨는 2월 13일 월요일 오후 저희 경관이 귀넷경찰국으로부터 수자나 모랄레스의 실종 및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라빌 씨와 도라빌 경찰국은 마일스 브라이언트 씨에 대한 귀넷경찰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수자나 모랄레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비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한편 마일스라는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고 경찰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와 수자나 사이에 알려진 연결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후 사람들이 마일스와의 예전 관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6일 폭스5 뉴스와 인터뷰한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I've known him since 5th grade. We grew up together. Elisha Bates now believes her childhood friend, former Doraville police officer Miles Bryant, stalked her at her Snellville apartment last year. She believes this Ring video her neighbor gave her is Bryant, as he lurked around her door, trying her knob, wearing a hood on his head. She says he even broke in one time when she was not home. Well, my neighbor told me that she saw Miles come into our community and listening to my door when I wasn't home and just trying to see if I was home, messing with my doorknob and stuff. She told me, and when she showed me the video of him, it was all alarming. This stalking, she says, happened before 16-year-old Susana Morales went missing in July, and after the teen seemed to have vanished, leaving Bates to think, I was shocked. I felt like it could have been me because he was the person at my door coming and unscrewing my knob and kicking it down and stuff like that. In July, she says it was a screen grab that led her to identify the man in the fatigues as Bryant, a man she knew who tried to reconnect with her, but she was not interested. She says Bryant became so aggressive she feared for her life and reported the then police officer to his employer, Doraville Police, and even Gwinnett Police. Then did you go out and get a firearm because of him? Yes. Doraville police say they launched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lked to Bryant, and the behavior stopped. Doraville PD says they told Bates to report any potential criminal charges to Gwinnett Police. Gwinnett says they are not sure why her complaints were not followed up on, but they are reopening her case. Miss Bates believes both police agencies dropped the ball. I don't think they took the matter serious because he was a cop. However, I do feel like if they did, Susanna could still be alive. 이후 총 4명의 전 여친이 마일스가 집으로 강제 침입하려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2018년에 집에 침입했을 때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스와 관련된 범죄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는데 경찰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이런 과거를 의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경찰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 말이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근무시키다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대중의 반응을 의식이라도 한 듯 귀넷 경찰국에선 2월 22일 마일스를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며 공식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On July 26th at approximately 6 p.m., we know that Susana Morales left her home on Santa Ana Drive in Norcross and walked a short distance to the Sterling Glen apartment complex on Indian Trail Road. There, she met with her friend for about 4 hours, and at about 10 o'clock, she began her trek back to her house. We know that between 10 and 10:30 p.m., Susana had an interaction with an individual and ultimately was not seen or heard from again. This case was immediately assigned to our 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 who worked diligently on this case and followed up on a number of leads and tips. However, those leads and tips did not come to fruition. We know that on February the 6th, a citizen who was walking in the area of Drowning Creek Road and Highway 316 happened upon skeletal remains. The Gwinnett County Police Department sealed that crime scene. The Gwinnett County Medical Examiner took custody of those remains, and they were positively identified as having belonged to Susana Morales. The following morning, February 7th, we brought out a large contingency of police personnel and conducted a methodical and meticulous search known as a grid search. And during that search, we located a firearm that had been reported stolen on July 27th. This is the same day that Susana was reported missing. That firearm we traced back to a 22-year-old former Doraville police officer named Miles Bryant. Bryant then became a person of interest in our case. We continue investigating, and on February 13th, we secured warrants for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Since that time, our criminal investigators have been working this case continuously, and we have reached a threshold to where these charges have now been upgraded to felony murder and kidnapping charges. I would like to thank the Gwinnett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for their assistance, along with the Doraville Police Department. 마일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가 자신에게 지역사회에 존재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2019년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한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에 침입했고 CCTV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것이었죠. 그녀는 이 CCTV 영상을 들고 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난당한 물품이 그리 큰 값어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마일스의 모습을 본 그 여성은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사람이 그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죠. 게다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걸 보면 스토킹을 해온 게 틀림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가 기소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마일스는 어떻게든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5월 1일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Good morning. Are you Miles Bryant? How you doing, ma'am? Okay. Is that a yes? Yes, ma'am. Sorry. Okay, that's okay. As Bryant entered the courtroom handcuffed with his waist shackled, one of his family members broke down in tears and walked out of the courtroom. The prosecution then described incidents of Bryant using his position of power as a Doraville police officer to commit, quote, sexually deviant acts, including breaking into women's homes and stealing their underwear, and on one occasion accessing a woman's phone to steal sexual videos. While he was on duty and in uniform, asked her to utilize her cell phone because he needed to log into his bank. And instead of doing so, he accessed her videos and sent himself videos of conducting sexual activity on her phone. 이번에도 역시 판사는 마일스의 요청을 거부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자나가 26일 오후 10시에서 27일 새벽 2시 사이에 살해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집으로 가기 위해 친구 집에서 나온 뒤로부터 4시간 사이에 목숨을 잃었을 거라 보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리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뒤 숲에 버려졌다고 예상하고 있죠. 시신이 꽤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예상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자나의 가족은 처음 48시간 핑계를 대고 미적지근하게 대처한 점과 언론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한 달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으로 발표한 점을 놓고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마일스의 전가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채용한 도라빌 경찰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The family's attorney, Alex Northover, says Doraville police failed to take corrective action ahead of time. There were multiple indications that this individual presented a danger. There was a previous allegation of stalking. Northover says the city of Doraville should take accountability. He says he's talked with officials during an ongoing criminal and civil investigation.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in this tragic incident and take measures to make sure that this doesn't happen again. To do that, Northover says it's time for a change when it comes to the process of bringing in new officers. Increased hiring, screening procedures, adequate training. 마일스 브라이언트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큰 무리 없이 마일스에게 유죄 판결 및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자나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여성들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많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선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백인 아동이 실종되면 무슨 경보니 뭐니 울려대면서 신고 즉시 대규모 수색을 시작하면서 유색인종의 아이가 실종되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민기적거리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실종되어도 아니면 우리 손주가 실종되어도 저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수자나 이전에도 실종 상태로 놓여져 있던 히스패닉 아이들이 몇 명 있었고 당시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도 밝혀졌죠. As a parent, there's nothing more terrifying than having your child go missing. But as a mother, a woman who has carried and birthed that child into this world, that is a pain beyond expression. And the devastation that follows the discovery that your missing child was murdered is unspeakable. For all the parents in this audience, pause right now and imagine the worst. Your baby goes missing for a day, 7 days, 14 days, a month, 2 months, 7 months. And then one day, police contact you asking for a DNA sample. And your child turns up in literal pieces. That's what this mother and sister went through. The family of Susana Morales. We're here today because there has never been a just America.
There has never been equality and justice for all. And there has been no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for this family. And it's not just Gwinnett County. In Washington, D.C., there are still dozens of unsolved missing cases related to Black and brown girls under the age of 21. Families like Susanna's come to America for the very thing that we just can't seem to offer them: peace and safety. There is nothing natural about a parent losing a child, but for a parent to have to bypass that grief in order to have the stamina to fight for justice for that child, that is an unconscionable ask. And yet, that's exactly the new reality for Maria Brand and Jasmine Morales. 이렇게 수잔한 살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경찰의 예상처럼 친구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에 납치되어 4시간 안에 살해되었다고 치더라도 경찰이라면 미성년자 아동이 실종되었단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소송 중에 밝혀질 듯하고 말수의 범행이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도 꽤 관심이 갑니다. 계획범죄인지 혹은 우발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과거 스토킹 전력을 본다면 절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같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먹잇감을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 자신의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혹시 이 모든 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던 귀넷 경찰국에서 벌인 억지스러운 기소였을까요? 어떤 것도 모두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꽤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그 재판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모두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래에 잊지 말고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